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야, 약 발라야 돼? 약 바르는 게 아니라. 빨리 이거 못 입어. 못 입어. 아픈 감정 살려서. 자, 아픈 감정 살려서 가자. 눈이 아프니까. 자, 아픈 감정 살려서 가자. 정신 잃는 것처럼 거기 고개를 완전 팍 놔버리지 말고 누우려고 하는데 계속 힘을 주려고 하다가 가물가물하다가 서서히 고개가 떨궈진다. 그렇지. 좋아요. 좋아. 좋았어. 지난 3개월간 시청자를 귀가 노비로 만들었던 드라마 추노. 연출자 곽정환, 그는 노비들을 통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8개월간의) 촬영 기간. 드라마 제작 현장에는 뜻밖의 변수가 많습니다.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은 때론 의외의 재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 압박한데 혼자 반팔 입고 추운데 산속에서. 와, 추운지도 몰랐어, 뱀 때문에. 열정을 다하는 배우와 제작진 덕분에 우리는 드라마 추노를 만날 수 있었죠. 도망간 노비와 이를 쫓는 추노꾼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담기 위해 제작진은 전국의 숨은 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진짜 죽어!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담아내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다른 촬영팀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곳을 더 욕심을 내서 다니다 보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한 35개 시군 정도를 다녔더라고요. 거리가 한 5만 킬로를 뛰었더라고요. 추운데 옷을 꼭 복구해야 되나? 아이 뭐 우리 좋자고 벗나? 보는 사람 좋으라고 벗는 거지. 꿋꿋하게 그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런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자 배우들한테 몸을 만들어줄 걸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초콜릿 복근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많이 거론이 됐었죠. 언제나 장혁의 눈빛을 보면서 매 컷마다 감탄을 연발하면서 봤거든요. 컷 오케이를 할 때마다 그냥 컷 오케이가 아니라 좋았어 컷 오케이, 죽였어 컷 오케이. 에이, 돌았어요. 둘, 겨. 봐라 이놈아, 배산 임수야. 네 왼수 갚아줄게.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 게 천지호야. 알아? 이천지호! 연기자들의 몰입은 수많은 명장면을 낳았습니다. 저는 드라마 PD가 되기 위해서 방송사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드라마 쪽으로 발령을 내주시지 않더라고요. 입사 이후 5년간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드라마 연출의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S대 의대의 기자재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연구소의 담당 교수는 국내 법...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 근데 DNA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최근에 생겨난 거지. 시사 고발 프로에 굉장히 스스로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보도 근무를 통해서 고민에 빠진 게 내가 혹시 드라마 PD보다 시사 고발 프로 PD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 평생 꿈이었던 드라마 PD를 포기해야 되나? 입사 9년 만에 처음으로 연출한 드라마는 단막극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당신 기사 때문에 이런 거냐고요. 몰라도 돼. 한 자릿수 시청률이었죠. 정말 세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의도대로,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후 8부작 드라마의 연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선 후기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추리사극 한성별곡. 이 드라마는 수려한 영상미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리사극이라는 독특한 시도와 실험성에 주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시청률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겪는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 한성별곡은 추노와 여러모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백성이 뽑은 대신들이 나라 일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청나라 예배당의 양인들은 그걸 몹시 자랑한다더군요. 공통적인 측면은 그 주인공들이 겪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은 다소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양반이었지만 나중에 노비 신분으로 전락한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양반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한계, 서자라는 한계라던가 이후 곽정한 PD는 남양 특집 드라마 구미호를 연출하게 됩니다. 제발 살려줘. 그의 연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미호를 그려내는데요. 구미호를 만들어내는 인간 사회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구미호의 시청률이 20%를 넘기면서 비로소 대중성도 발휘할 수 있는 연출자라는 인정을 처음으로 받게 된 게 전설의 고향 구미호 편이었던 거죠. 곽정한 PD는 드디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긴 추노라는 대본을 만납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코가 도톰하고 강원도 방언 쓰는 놈이 하나. 얼굴이 얼겁고 여식 달린 계집이 하나라. 임진왜란 직후 인구의 절반에 가까웠던 노비. 추노는 불과 몇백 년 전 화폐 가치로 계산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찌 도망하여 집안에 누를 끼치고 상심을 불러일으키느냐? 살려주십시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혔던 조선 노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이 사회는 그 몇 명의 주인공 몇 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어쩌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그렇게 수없이 이름 없는 민초들이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노비들의 삶과 비슷한 지점에서 닮아 있는 거죠. 추노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쫓고 다투는 노비와 추노의 관계는 오늘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 이 개아들놈아. 네가 아직도 훈련을 얻어말인 줄 알아?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친구와 동료를 겨누게 될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짓밟고 자신이 스스로 이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도시인들의 삶이 그러한 삶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춘호에는 주인공 이외에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은데요. 그중 작가와 연출자가 가장 애착을 갖는 인물이 있습니다. 드라마 춘호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정한 황철웅이었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 장애를 가진 아내까지 택하게 되죠. 무슨 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말로 하시오. 말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가장 비정한 악인이었던 황철웅. 그러나 드라마 안에서 그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어떨 때는 제 자신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너무 황철웅의 모습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겠거든요. 이해가 가니까. 누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남고 싶어 하니까. 춘호는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하지 뭐. 할배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도 끼워주세요. 여자가 낄 일이 아니야. 햇빛 잘 되는데 묻어줘라. 밑바닥을 사는 다양한 민초들. 이들 모두를 생명력 있는 캐릭터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춘호의 힘이었습니다. 그 춘호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주연부터 조연부터 심지어 단역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에 대해서 다 의미를 부여를 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다 결말을 지어 주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무 복잡하다. 그 중에서도 엇보기는 곽정환 PD가 생각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무모한 듯 하지만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엇보기. 곽정환 PD는 엇보기를 좌절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인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등장인물들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죽음을 통해서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엇보기 또한 그 자기의 어떤 그 환경과 처지 이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좀 원한 바를 전적으로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그 몸짓을 보였다는 것이 참 멋진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백호 눈 뜨고 죽을 거야? 눈 뜨고 이거 오바야 오바. 계속 눈 안 깜빡일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눈 감아. 네. 앉아까지 있는데 눈까지 뜨면 안 죽은 줄 안단 말이야. 드라마 춘호에서는 유난히 많은 인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죽음마다 상세한 묘사를 통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무대에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모습이 그 사극 속에서의 죽음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개인의 모습들과 닮아 있는 캐릭터들을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왜 그렇게
그 인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나. 내가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우리는 왜 수백 년 전의 노비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던 걸까요? 어찌되었거나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노비이니까 라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돈 문제로 얽매이든 아니면 뭐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얽매이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집착하고 욕망하는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한 누구나 다 노비인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대길. 우리는 그를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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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